네,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와 비방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이 이틀 남았고요.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이제 후보들의 동선을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영남을,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죠. 화성 동탄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선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후보들의 동선 뭐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각자의 취약한 점들을 좀 더 보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영남에서 이겨야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과반 압승이 가능하고, 근데 지난번 영남 초반에는 영남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는데 그 전열을 정비한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대단히 강세를 보이면서 영남에서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계열들은 늘 선거의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투표율 80에 득표율 80. 이걸 이제 그 조금 이 균열을 내야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마지막 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이 취약하죠. 특히나 이제 경기가 이제 최대 표밭인데 1,400만 인구다 보니까 최대 표밭인데 여기에서 지금 수도권 서울 같은데 충청 같은데 다 거의 따라잡았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표상 나오는데 아직도 경기는 조금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했고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조금 부족하다 이 판단 아래 이 수도권 표밭을 더 보강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사실 지금 어찌 보면은 약간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그 본인은 사과를 하고 또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논란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위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역구 동탄을 찾아서 결국은 본인이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됐던 동탄 모델을 재현시켜달라. 지금 양강 구도이긴 하지만 내가 제3의 후보로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본인의 근거지를 찾아서 여기에서 제 지지를 호소하는 쪽으로 해서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 이 3인 3색의 선거 전략, 주말 선거 전략이 이렇게 보인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뭐 이재명 후보의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주말 유세 일정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고향 안동에서 시작해서 대구,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영남의 라인을 오늘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부터 새로운 성공의 신화를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어서 전국을 균형 발전의 모델로 삼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고, 그런 부분들이 K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통해서 영남에서부터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한 부분을 힘을 모아달라, 이런 그 지지 유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통합, 또 성장, 실용, 이 세 가지 키워드들 오늘도 열심히 그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유권자들, 특히 영남의 유권자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 전국이 통합되고 성장해서 실용적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의 이 동선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타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께서 수도권에 집중하시는 건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좀 불리한 열세 지역들을 좀 다니시면서 어쨌든 수도권의 그 유권자의 50%, 이미 뭐 한 30% 이상의 유권자들께서 사전 투표를 통하셨지만 남아 있는 한 70%의 유권자들께 호소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동탄에서 한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동탄 모델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 무대를 협소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정치를 전 국민들께 선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무대를 넓게 쓰는, 구장을 넓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도 조금 더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지지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각 당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뭐 나름의 평가가 있지 않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별로 내놓고 있는 메시지도 제각각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이라던가 말씀하신 뭐 성장, 실용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도 내란에 대한 단죄의 언급도 이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어떤 메시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특성상 위기 때는 통합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불리한 국면이 오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내란 극복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는데 지금 막판 사실 1,500만 이상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어느 분기점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본투표를 앞두고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이 선거 본원의 가장 본원적인 구도를 꺼내들므로써 다시 한번 본투표에 앞선 그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재명 후보의 그 얘기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 초반에는 경청 투어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중도와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승기를 잡았다고 싶은 경우에는 깨끗한 법정을 얘기하면서 뭔가 단죄를 또 얘기하다가 거기에 대한 사법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에 대한 역풍이 불고 그때 이제 한참 지지율이 조정되는 그런 단계를 오니까 다시 그때 또 통합을 얘기하면서 민생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니까 이 선거의 본질을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하는 내란 심판이라는 네 글자를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본투표를 앞두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기조로 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이 바뀐다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정말 지도자로서 5년을 맡길 지도자로서 일관성과 원칙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6.3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지난 12.3 비상겸을 통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을 묻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있은지 이제 딱 60일째 되는 날 선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는 너무나 자명하고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가 그 왔다 갔다 하거나 후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성장하고 통합되고 실용주의가 이끌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오늘도 그 몇 차례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인 반통령이 아니라 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 통합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 또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늘 커지는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통합과 성장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반 이재명 기치를 이제 꾸준히 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뭐 경제 살리기도 강조는 하고 있고요. 김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반 이재명 기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선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시종 일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이거 말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말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본인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자화상인지에 대한 그림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그 내용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 그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박스쿨이라든지 거기에 댓글 조작이라든지 또는 이 늘봄 학교와 관련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극우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언론이 물었지만 그에 대해서 그 김문수 후보는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답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또 정강훈 목사의 지지, 또 오늘은 드디어 황교안 후보까지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을 때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시즌2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되고 김건희 여사 수사 외압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사면을 해줄 것이다. 또 정광훈 목사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선거운동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김 대변인 말씀에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뭐 일종의 뭐 내란 연대란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진보당이 후보 안 내고 이재명 집이 서선한 거는 진보 연대 선한 행동이고 그러면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악의 연대입니까? 그런 선악의 이분법이 정치에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선택의 문제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무슨 연대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는 매우 저는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메시지는 강렬해야 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본인이 당선되면 본인의 재판 문제를 완전히 본인이 좀 말하자면 꾸릴 수 있는 사법부에다 맡겨서 결국에는 5년의 임기를 다 맡기고도 본인이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혐의를 다 털고 가겠다.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전략과 그런 행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기에 우리 헌법의 108조에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대통령만 특별하다라는 이 조항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위헌적 조항이에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나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투표는 원자포탄보다 강하다고 더 강렬한 말씀을 하는데 어찌됐건 막판에 어떤 진영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제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더니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양당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며칠 전 늘봄 학교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공작의 판을 더 키워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김 후보는 늘봄 학교 이면에 감춰진 비열한 내막을 알고도 동조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주당에 지금 닥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를 덮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모르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위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이 늘봄 학교의 강사 자격증을 무상 발급하는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댓글을 조작하는 데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늘봄 학교와 관련돼서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는 늘봄 학교의 확대를 공약으로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성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물론 지금 경찰이 바로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경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과연 이 리박스쿨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이 리박스쿨은 단지 댓글만 운용을 한 게 아니라 늘봄 학교라는 것을 늘봄 교실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극우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늘봄 교실에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의 며느리까지도 강사진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다면 과연 이 리박스쿨은 댓글만 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정신세계까지도 극우 우파의 정신세계로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뭐 거대한 음모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나 또 국민의힘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체다, 모르는 일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오늘 다행히 교육부에서는 지금 그 관련성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수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미 진행되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선거 시기에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안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역할의 그 사건들을 이번에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어떤 이 연관성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됐고요. 정부도 이제 전수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뭐 해명과 설명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저는 이 댓글팀이라는 아주 음험한 단어를 동원함으로써 역시 드루킹 정당이었던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난 그 김경수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난번 그 대선 당시에 댓글팀 드루킹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시정을 받아서 겨우 얼마 전에 이제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요. 만일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이러한 위법적인 것을 했다고 판단하면 교육부가 해촉하고 해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관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댓글팀을 운영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여론 공론의 장을 위협했던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이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당마다 온라인 홍보팀이 다 있습니다. 굳이 댓글팀이라는 이렇게 마치 범죄의 냄새가 물씬하는 음험한 단어를 동원해서 공격하지 않아도 온라인 홍보팀에서는 자기 후보에 유리한 것들을 계속 온라인에 홍보합니다. 근데 마치 이제 뒤에서 댓글을 조작했다. 그러면 그건 시민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했던 사람들만 책임져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이 지시하고 뒤에 배후에 있고 뭘 자금이나 조직을 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선거 3일 남겨놓고 굉장히 마타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윤호중 위원장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기사화되고 많은 것을 봤는데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명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위법한 게 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를 딱 잘라서 정확하게 말해서 위법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선거에 활용하는 듯한 저런 모습들은 조금 과한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던가 탄핵 과정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또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김문수 후보의 어떤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단호하게 절연해내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는 이 자진 탈당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출당이다, 이런 또 궤변을 말씀하셔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초래한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지 못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그 부분을 한동안 당론이라는 걸 가지고 옹호해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도 그 반대했던 입장을 명확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선거의 막바지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바르게 잡아가겠다,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으십니까? 지금 딱 내일이면은, 내일 모레면은 12.3 비상계엄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도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평해 보면 확인이 될 일입니다. 김문수 후보 이제까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불편을 드린 부분은 사과했다지만 비상계엄 본질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군인들이 계엄군이 그 총을 무장하고 이 그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 침탈한 사건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한 사건입니다. 내란 사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사건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판을 받아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지금의 이런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과연 반성적이거나 자아성찰적이거나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그 스스로가 반성하는 사과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꾸짖고 심판하실 날이 내일 모레 6월 3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뭐 민주당이나 뭐 진보 진영 일각에서 계속 사과하라면서요. 또 사과하면 사과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김문수 후보가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하고 반성하겠다고 하고.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자꾸 선거에 이렇게 소환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선거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이 이제 질문이 나오고 공론장이 공론화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에 대해서 죄송하다 후보가 입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과의 또 진정성은 반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내란 세력을 자임하는 것처럼 또 저렇게 공격하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과하라는 얘기입니까? 사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얘기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출당에 가까운 조처였다고 또 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한 트랙을 깔아서 더 지금 중도층 확장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막판 중도층에 대한 소구가 저는 6월 3일 본투표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